자, 이 외도상처 모임은 자조 모임입니다. 즉, 서로가 참여하신 분들끼리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서로를 회복시키고 일상을 건강하게 일상으로 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자조 모임의 기본이 힘든 사람들, 문제가 발생되어 있고 이래서 이게 일상생활에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가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올바른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는, 힘들고 어렵지만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그리고 내 나름대로 회복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자조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조 모임은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요즘 많이들 얘기 나오는데 뭐 자살자 유가족 모임이라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모임이라든가 뭐 사별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의 뭐 애도하는 그런 모임들,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모임, 무슨 모임, 굉장히 힘들고 또는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ADHD로 고생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들의 ADHD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로 갈 수 있을 거냐는 뭐 엄마들의 모임이 됐던 뭐 부모들의 모임이 됐던,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자조 모임은 힘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함께 가는 자조 모임은 무조건 망한 자조 모임이에요. 함께 가면 안 됩니다. 운영자마저도 함께 가면, 운영자마저도 이성이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외도상처 모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내들 또는 여성들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상처 또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그리고 정말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아내분들, 여성분들이 모여서 서로가 함께 힘드니까, 문제가 발생돼 있으니까 이런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남성이라는 개념, 이 안에 여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기에 연결이 돼 있으면 필피입니다.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왜? 자조 모임의 특징은 뭐냐? 자조 모임의 특징은 힘들고 문제 있는 분들이 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갖게 되면 여자들이 힘들다, 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남자가 왔다, 이 남자는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먹고 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 사람들이 다 성으로 보입니다. 다 이유야를 막론하면 무조건 성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자조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미주알 고주알부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나오는데 그건 남성이 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알게 됐을 때 그 남성은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제가 개설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많은 분야들 중에 우리가 정신 건강 분야, 그 다음에 이 마음 심리 분야 뭐 하는 분야 중에서도 유독 아주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외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외도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조울증 치료도 하고 있고요. 우울증 치료도 하고 있고 자녀들 심리 상담에서 자녀들도 다 회복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강연도 다니고 물론 7, 8년 전에는 뭐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강연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학교까지도 강연 다니고 학부모들 뭐 연수 있다 연수 다니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현실적으로 아픈 분들을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그 중에서도 특히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거든요. 어차피 외상 트라우마가 가만히 놔두면 악화돼서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 그 다음에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이 관련되는 부분은 외도를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외상 트라우마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본인이 편안해지면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만큼 큰 게 없거든요. 일상생활하면서.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보다 훨씬 큰 게 외도 트라우마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또 하나는 외도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외상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외상 트라우마란 말 어디서 많이 쓰냐면 신체 의학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많이 씁니다. 외상. 이 몸에 이 상처 때문에 나타난 트라우마에 관련된 그거를 많이 쓰는 용어인데 제가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트라우마라는 용어 때문에 그래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이거 심리 문제입니다. 이때 빨리 회복하면 참 좋습니다. 이때 상담이 필요하고 이때 조금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하고 그러면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외도의 외상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을 때 외상 트라우마가 전환이 되는데 빠른 사람들은 몇 초 만에도 전환이 돼버립니다. 이 외상 스트레스일 때는 심리 문제인데 심리 문제가 심리 장애 수준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이때는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외상 트라우마로 악화되면은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악화돼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면 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됩니다. 이걸 지나가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거 위중증 심리장애입니다. 저는 정신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심리학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외상 스트레스 맞네. 이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 맞아요. 그런데 이걸 같은 용어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외상 스트레스는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문제 해결하면 되는데 트라우마도 금방 악화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대표적인 것.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되는 대표적인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 여성들.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 그 다음에 사별 트라우마. 남자들에게도 사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는 생기고 외도 트라우마도 있어요. 자, 남자들에게는 외도 외상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사별 트라우마도 있어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신체가 이제 죽게 생겨서 그게 다 사별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트라우마가 생기면 치료되고 난 다음에도 그 트라우마가 없으면은 일상생활을 못하고 혼자 생활한다든가 아니면은 낙향을 한다든가 하던 일을 다 정리한다든가 그렇게 이게 변화가 되는 이유가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일상으로 볼 때는 건강해져 보인 것, 신체적으로 볼 때는 건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악화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가기 전에 꼭 중증심리장애 단계를 걸쳐요. 중증심리장애 단계를. 그래서 제가 외상 트라우마와 중증심리장애, 외상 스트레스 장애인 위중증 심리장애는 무서워서 제가 안 해요. 이거 너무 무서워요, 여기는. 우리 직원들도 압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위중증 심리장애인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뭐하다 생각하면은 여기 칼 들고 온다가 아예 예고 전화까지 옵니다. 물론 본인은 전화 안 하고 와요. 그런데 옆에서 배우자가 여기서 그랬대 하니까 여기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들고 출발했다가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라. 112에 신고할 준비하고 있어라. 들어오면 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얼굴 표정 딱 보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들어올 때 112 일단 신고부터 해. 왜? 그래 제가 살아야죠. 여러 방 찔릴 거 한 방만 딱 찔려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각오하고 있는 게 바로 외도입니다. 외도 그렇게 쉬운 동네가 아닌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치료 쪽으로 정말 피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10년 이상을 제가 30년 이렇게 왔지만 10년 이상을 거의 피터하면서 옵니다. 외상 트라우마, 중증 심리장애 이 단계일 때 돌아갑시다라고 계속 이걸 못 놓겠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거만한 일상에서 이거만큼 발생하는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외상 트라우마와 중증 심리장애 관련되는 이런 외도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또는
고통을 겪었다가 편안해지면서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이 외도상처 모임에 오세요라고 제가 이제는 치료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치료 안 해도 좋으니까 힘든 거 문제 이거 치료 안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하는 그거 취지에서 자조 모임을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아내와 여성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남자가 여기엔 단 한 명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단 한 명도. 저도 남자입니다. 제가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전문가분들, 우리 직원분들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하도록 제가 하는 방법대로 운영을 하고 저는 문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 겁니다. 딴짓하고 있을 거예요. 영향 안 받으려고요. 자,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조 모임을 진행을 이제부터는 합니다.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문가 지금 현재 마음상담사 양성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 자조 모임을 제가 참여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외도상처 모임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조 모임들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상담사로서 전문가로서 뭔가를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아픈 사람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사별 트라우마를 겪는 사별에 관련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모임 뭐 남자들의 모임도 있고 여자들의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방금 하면서도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애들의 그런 심각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게 부모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모임 무슨 모임 이게 다 자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원리가 같기 때문에 제가 주력 분야로 봤던 이 외도 분야의 외도 상처 모임을 개설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처음 온 사람은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금기어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 관리 운영 그거 쉬운 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조 모임 운영 기타 등등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거 왜 안전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라. 그리고 실제 하면서 임상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자조 모임이 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샘플로 해서 내가 외도와 관련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 배우고 원리가 같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원리는 그런데 이것만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트라우마에 관련된 걸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서 직접 공부하고 실제 임상을 하고 그런 걸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으로 활용을 하세요라고 해서 여기 참여되는 분들은 운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상담사 양성과정에 있는 마음상담사 과정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고 직접 오신 분들이 있는데 다 외도와 관련된 트라우마 관련된 이거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게 된다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이 외도 상처 모임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할 때 그냥 타이틀이 그겁니다. 남편 외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 아내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과연 대상들은 누구냐? 대상.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지금 남편 외도가 발생이 됐어.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내들이죠. 아직 이혼 안 했어요. 아직 이혼 안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은 고통을 안 느껴요. 그런데 이미 고통을 겪었는데 치료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서를 하면서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다시는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래 다시는 안 할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을 믿고 그렇게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고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편안해져. 아유 그 사람도 인간인데 지도 인간인데 설마 이렇게 하면서 또 믿고 싶어져요. 왜? 중증심리장애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었던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아이들 바라보면서 뭐 하면서 자기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겪었던 아내들이 있고요. 가로 열고 이혼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겪었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인데, 우리가 왜 그거 있죠?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말하고 싶어요. 말이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소연을 하면 조금이나마 괜찮아져요. 그죠? 제가 병원을 갑니다. 병원. 우리 직원들이 저보고 뭐라요? 엄살도, 어머, 아픈 걸 어떻게 하라고! 소리 빽빽 지릅니다, 저는요. 그런데, 덜 아픕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그 두려워서 지르는 소리거든요. 그 아파요. 그리고 실제로 아파요. 근데 더 아프게 느껴져요. 근데 이상하죠? 견딜만 해요. 표현은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표현해라 그래야 치료된다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마음적 관점에서 이 고통의 크기를 줄이는 법을 제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고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음껏 표현해라. 마음껏. 즉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 오세요라. 이게 대상이에요. 아내들, 이혼 여성들. 아니면은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상간자는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이미 끝났거든요. 이미 끝났대요. 그 사람들은 자조 모임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느 모임에 갑니까? 즐거운 모임. 그건 자조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 모임, 친구 관계 모임, 여행 동호회, 동창회, 어디 등산 취미 활동 일과 연결되어 있는 모임 이런 데를 가지 자조 모임은 안 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대상을 삼아도 안 와요. 왜? 자조 모임이 아니라 자기 필요한 모임에 갔거든요. 망가지는 모임에 간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모임의 목적이에요. 과연 모임을 왜 하느냐? 이 모임을 하는 이유 바로 뭐냐면 이 외상 트라우마와 중증 심리장애로 외상 트라우마 고통 겪던 사람이 중증 심리장애, 외도한 사람은 남편은 외도한 사람은 중증 심리장애 아니면 위중증 심리장애예요. 중증 심리장애 아니면 위중증 심리장애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 그러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언제 생겼냐? 알 때 생기거든요. 의심할 때 생기거든요. 그게 외상 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막 이거 찾아보고 이러는데 요게 그때까지는 외상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뭔가를 하던 아니면은 이거 하다 보니까 아프기 시작을 해요.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아파지기 시작하면 외상 스트레스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트라우마예요. 왜? 이제 인생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왜? 자책하고 또는 원망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대만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 영상에도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 아이들과 연결된 우리 가정. 옛날에 내가 예전에 생일 때 이놈이 바쁘다 그랬는데, 다른 그냥 만나러 갔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과거마저 다 파괴시켜버려요. 과거마저. 분명히 일하러 갔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 내가 애가 태어났을 때, 저도 그렇지만, 남자가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 조금만 있었는데, 금방 갔다 올게. 그런데 갔다가 금방 와야 되는데, 한두 시간 늦게 왔어요. 처리하다 보니까 왜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늦게 오면은 늦게 왔다. 미안해, 일 때문에. 그때는 잘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거 아니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 내 애 이럴 때 날짜까지 다 기억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너 그때 나한테 몰라라 이러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난리 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요? 시부모님까지 가죠. 그 다음에 또 그 소개해준 사람부터 뭐부터 이제 인생 전부가 다 무너지는 관계야. 그런데 아프다 보니까 못 견디잖아요.
못 견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데, 이게 고통이잖아요. 이건 안 겪어본 사람 절대 모르는 고통이에요. 이거 엄청난 고통인데, 이 고통이 도저히 못 견디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지면 뭐를 만드냐? 이제 다 파괴, 즉 부정화시켜버려요. 이걸 다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부정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중증심리장애로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다가 치료하지 않은 채 선생 보고요, 심리학 공부도 하고요, 종교에 갔더니 뭐 했더니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이러면서 제가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악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외상 트라우마와 관련되는 분들, 중증 심리장애로 설령 악화됐더라도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여기는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돌아갑시다. 치료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은 더 이상 파괴하면 안 돼. 파괴된 걸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거나 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된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큰 가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뭘 갖게 되냐면, 이 큰 피해를 그럼 누가 주냐? 내가 주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막 가거든요. 그런데 유튜버들이 줄 수도 있어요. 방송에서도 주고요. 외도 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요렇게 하세요. 문제 해결법. 이거 외상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는 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엄청 빠르게 악화돼 가고 있는데 이걸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더 빨리 악화돼요. 방송에 막 나와요, 지금요. 외도 얘기를 막 나와요, 지금 방송. 상담 방송은 이거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상담에 대한 방송 그 자체가 문제예요. 절대 상담한 방송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해.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 유튜버.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상담사야. 내가 상담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찾아왔어. 그럼 뭐를 해요? 힘드네요. 공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날아간 거예요. 공감하는 순간. 왜? 잘못된 게, 부정화된 게 정당화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오고 뭐하고 그러면, 그 새끼가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데리고 같이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욕해버리고 나쁜 놈 돼버리면은, 그 나쁜 놈의 아이들이 돼버리지 않냐고. 그래서 아직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아픈 이유가 나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 되면 안 되니까 아픈 거잖아요. 편안해졌다는 얘기 뭐예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안 해요. 사연 안 들으려고 들고, 어차피 뭐 다 거짓말인데 뭐. 자기가 만든 것들.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들어줬다고 또 난리 납니다. 그러던가 말던가. 왜? 이거 들어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상처에게는요, 다 가짜 상처라고 보면 돼요. 외도한 거는 진짜예요. 그러나 가짜예요. 그런데 그 안에 팩트들은요, 다 가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증거 있냐? 그랬더니 증거는 없대요. 없으면 무조건 가짜예요. 자기가 만든 환상이에요, 환상. 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습니다. 상담사로부터 피해를 입고,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피해를 입고, 그리고 문제 해결해 준다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이렇게 이게 도처에 나가서 친구 만났더니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 안 겪어봤지? 아니지. 겪었다가 중증심리장애에 대해서 딱 보니까 이혼하고 해보니까 편안하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권해요, 이혼하라고. 이혼했더니 조금 있다가 본인은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조금 있다가 엄한 남자한테 이제 이용당하고 있네? 그때 걔 데리고 가잖아요. 인생 쓰레기들 만드는 거예요, 그게. 조언하면 안 돼요. 이건 조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언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고, 치료법을 그래서 만든 게, 마음 원리, 속마음 원리 알고 보니까 치료법을 만든 게 뭡니까? 자가치료법. 전 세계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가치료법이잖아요. 상담 쪽에서 보면은 기겁할 얘기고 치료 분야에서 보면 기겁할 얘기가 자가치료법인데, 근데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냐?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자가치료 원리. 다만 신이라든가 종교적 관점에 관련된 그걸 가지고 나를 회복하는 그런 원리가 경전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고 불경에 들어있고 경전에 그게 들어있어요. 자의적 해석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마음이론 성마음이론 보니까 신이라면 이게 진화 안 된다. 이건 신의 진짜 오면 그걸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럼 원리가 뭐지?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스스로 가는 길. 그래서 자가치료법을 만든 거예요. 이 자가치료 원리예요. 근데 이거 꼭 이 자가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다가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상담 조언이 없는 자가치료법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그거 상담하면 할수록 치료가 안 돼요. 그러나 자가치료하는, 마음치료하는 중간에도 정말 힘들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루아침에 치료 시작했으니까 뚝딱거리고 괜찮아지냐?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외상plan 이거 인생 전부가 걸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을 할 때는 시간이 걸려요. 회복을 한다는 건 아니 내가 수술했어. 병원에 가서 수술했어. 바로 가서 수술했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의 멀쩡해져. 아니에요. 드레싱도 해야 되고요. 치료도 해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진통제제 맞아가 약을 먹어가면서 뭐 하면서 아물 때까지 기다리고 또 재발 안 하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안 하나요?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 너무 힘드니까 가끔 가다가 한번 불러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힘든 거 이해한다. 그때는 이제 잠깐 공감해줘요. 왜? 조금 악화시켜놓고 쭉 어차피 또 치료할 거니까 본인이. 그런 용도로 제가 상담을 쓰긴 합니다. 그걸 마음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는데 최소한 치료 안 해도 좋으니까 더 큰 피해는 예방합시다. 이거 매도상처 모임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앉아서 처음에는 별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구나 그동안. 너가 하면 안 되겠구나. 치료는 아니더라도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어떻게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 돈이 없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돈 없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치료 못해요. 그러냐? 그러면 상담 오세요. 비용 얼마 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상생활하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전하게.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맞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라니까 안 와요. 22만 원도 아까워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솔루션 주고 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 나도 저기에 해당되는데. 그거 그 사람 방법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너지는 길이거든요.